안녕하세요. 성동구 온라인 정보화 교육 채널 1을 담당하고 있는 한컴 캠퍼스 강사 김현진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3회차 수업 시에 문단 모양, 그죠? 2회차 때는 글자 모양 배웠고 3회차 때는 문단 모양을 배웠어요. 그래서 시를 써서 우리가 이제 모양을 좀 꾸며줘 봤는데 오늘 그 예제 중에 전통 홀레복이라고 있어요. 이 파일을 불러서 지난 시간에 했던 문단 모양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바탕화면에 문서 작성이라는 폴더 있으시죠? 제가 이거 예제 다운로드 받으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다 받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화면 아래 보면 이런 식으로 강의 예제 파일 다운받으라는 이 부분이 있어서 얘를 클릭하셔서 컴퓨터에 받아 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압축 파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받아 놓은 파일을 내 PC에 다운로드 안에서 찾으시면 분명 이렇게 다운로드된 압축 파일들이 있을 거고, 이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압축 풀기라는 제목으로 바탕 화면에 문서 작성 기초라는 방 안에다가 이렇게 받아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받아 놨을 거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차분히 보시고 기억만 좀 더듬어 보시면 돼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제가 열어드리면, 저희가 이 봄의 연인이라고 해서 시를 이렇게 썼죠. 그죠? 얼른 더 이렇게 직접 써야 되는데 저희가 첫 번째 연만 직접 쓰고 그냥 복사해서 똑같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 부분, 그 다음에 이름 부분은 엔터를 쳤기 때문에 이 문단과 이 문단은 다른 상태였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그 시 같은 경우는 연인은 아름답게 흩날리는 벚꽃이라는 이 세 줄은 같은 문단으로 나누고 싶지만 줄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그냥 엔터를 친 게 아니라 쉬프트 엔터 키로 줄은 다르지만 같은 문단이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쉬프트 엔터를 쳐서 줄만 바꾼 상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복사해서 각각 쪼로록 붙인 다음에 얘는 왼쪽 정렬, 얘는 오른쪽 정렬,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각각 정렬들 해놓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 가서 문단 주변에 테두리, 또 문단 모양 가서 문단 배경색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 수정을 했었죠. 그쵸? 요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저희는 그래서 요거 싹 닫고 준비 파일, 저희가 압축한 파일 중에 예제 중에 준비 파일이라고 있어서 준비 파일 들어가시면 전통 홀레복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찾아보세요. 문서 작성 안에 준비 파일 폴더 안에 또다시 준비 파일 들어가시면 여기 전통 홀레복이라는 한글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아래 한자 써 있는 거는 한글 파일이에요. 한글 파일. 이런 애들은 이미지고, 이런 건 이미지고, 이렇게 아래야 한 이렇게 써 있는 이 부분은 문서 한글 파일이라서 전통 홀레복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이렇게. 자, 제가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를 썼을 때는 일부러 줄을 바꿀 때 문단을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Shift 엔터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Shift 엔터를 쳤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엔터를 쳤는지는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볼 수 있는 메뉴는 뭐라고 그랬냐면, 보기에서 위에 여기 파일 편집 보기 입력이란 메뉴 쭉 있죠. 그쵸? 모든 눈으로 보는 메뉴는 보기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한글뿐만이 아니고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픽셀 모든 프로그램 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보인다, 작게 보인다, 저런 메뉴는 내 눈엔 안 보인다, 이런 모든 것들은
보기 메뉴에서 무조건 찾아보시면 돼요. 자, 한글에서는 독특하게 이 안에 어떤 게 있냐면 표시 및 숨기기라고 해서 표시 및 숨기기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면 오른쪽에 조판부어, 문단보 이런 것들이 떠요. 조판보를 클릭하면 사이뛰기는 어디에서 했고 엔터는 어디서 쳤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남이 쓴 문서에 문단은 정확하게 어디서 나눠졌는지 확인을 해 보시려고 하면 표시 및 숨기기 중에 문단부호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쵸? 키보드 엔터에도 이런 화살표 그림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키보드 엔터에도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똑같죠. 저기 조판부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엔터를 이용해서 줄을 바꿨기 때문에 문단이 나눠지는 거죠. 봄의 연인 한번 볼까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생긴 거는 엔터 쳐서 우리가 문단을 바꾼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 얘는 꺾인 화살표가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예요. 얘는 왜 그래요? Shift 엔터를 눌렀기 때문에 줄은 바뀌었지만 문단은 하나다 이렇게 표시해서 이 부분은 좀 틀리죠. Shift 엔터 친 모양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사람이 문단 모양을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기에 표시 및 숨기기에 조판보호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엔터 친 부분들이 나와요. 그쵸? 정확하게는 문단보호까지 다 보면 아이고 사이뛰기 한 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보려고 해요. 이제 다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전통 혼례목 엔터, 여기도 엔터, 화롯 어쩌고 저쩌고 중간중간에 V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띄어쓰기 한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글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거나 이랬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 출력하기 전에 오타 체크하시면서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사이뛰기 한 것도. 좀 글씨가 작으면 두 번 띄었는데도 잘 구별이 안 가는데 막상 출력하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뛰기도 혹시 잘못해서 두 개씩 넣어 있는 데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여기도 보면 끝에 전부 다 엔터로 문단 바꿔놨죠. 여기는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Shift 엔터를 눌러서 줄은 바뀌었지만 문단이 같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다 1번이 한 문단, 2번이 한 문단, 3번이 한 문단, 4번이 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한번 꾸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파란 부분은 좀 보기 혼란스러우니까 표시 밑에서 주판보호를 문단보호까지 지울게요. 다 지워서 안 보이게 싹 깔끔하게 해놓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3번, 5번 이 부분 이렇게만 바꿔볼 텐데 자 1번부터 먼저 블럭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1번은 블럭 잡을 필요도 없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문단 같은 경우는 문단 안에 커서만 있으면 바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글자 모양은 블럭을 잡아서 바꿔주셔야 되지만 문단 모양은 그 문단 안에 커서만 있으면 상관이 없고 이 상태에서 화면 위에 여기 보시면 문단 모양 보이시죠? 어떤 분은 저는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메뉴 중에 다른 탭에 선택되어 있으면 안 보여요. 편집 탭에 선택되어 있어야 문단 모양이 보이니까 저처럼 안 보이시는 분들은 편집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단 모양 클릭하시면 돼요. 자, 1번 안에 커서 있는 상태에서 문단 모양 클릭. 자, 어디로 갈 거냐면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떴으면
여기 테두리 배경 탭으로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테두리 배경.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기본, 확장, 탭 설정, 테두리 배경에서 네 가지 메뉴가 각각 있죠. 그쵸?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이 아래 메뉴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형태에서는 테두리 배경 탭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뭐를 할 거냐면 일단 테두리는 없앨 거예요. 테두리는 없고 간격 여기 간격을 위쪽도 2mm 아래쪽도 2mm로 해주시고 여기 간격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테두리를 없앤 대신 저희가 지난번에 면색으로 색을 채웠잖아요. 그죠? 색을 채웠을 때 위아래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보기 흉하니까 우리가 그때도 간격을 위는 4mm 밑에는 2mm 이렇게 줬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배경 주변에 문단 주변에 색깔을 넣거나 테두리를 넣으실 때는 그냥 테두리나 선만 면색만 고르지 마시고 반드시 간격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2mm, 2mm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면색 여기 배경에 면색 부분을 클릭하셔서 자 여기 아무거나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 파란색 계열 아이고 너무 파랗네. 너무 파랗죠? 자 요거 파란색 이거 너무 진하니까 그 밑으로 한 두 번째 것 좀 이렇게 흐리게 파란 계열에서 두 번째 거 정도로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미실 때 색깔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취향에 따라서 파란 계열을 하실지 뭐 노란 계열을 하실지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글자 자체가 검정인데다가 바깥에 그 테두리 배경색도 너무 진하면 눈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배경색은 좀 연하게 하시고 만약에 진하게 했을 경우에는 글자 색도 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는 두 번째 정도로 밝은 색을 선택을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색은 해봤는데 이 무늬색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이 면에다가 줄무늬나 이런 무늬를 넣을 수가 있어요. 무늬를. 지금은 무늬는 안 보이죠? 그냥 색만 색칠돼 있죠? 왜 그러냐면 색깔은 무늬색은 회색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긴 한데 여기 회색이 안 보이는 이유는 무늬 모양을 안 골랐기 때문에 그래요. 무늬 모양을.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뭐 있나. 무늬 모양을 클릭하면 이런 모양들이 있네요. 지금 현재는 이 사각형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지만 내가 얘를 선택하면 가로줄 무늬, 얘를 선택하면 세로줄 무늬, 얘는 빗살 무늬처럼 대각선 모양, 그쵸? 얘는 바둑판 모양, 얘는 대각선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줄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늬를 선택해 주실 때 면색은 무슨 색, 줄색은 무슨 색을 골라주고 그 다음에 무늬색도 무늬 모양도 골라주시면 여기에 무늬가 생겨요. 한번 해볼게요. 자, 무늬색부터 골라볼게요. 이 색깔의 회색은 저는 안 예쁠 것 같아서 무늬색은 흰색으로. 흰색이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있나? 이게 흰색인가요? 흰색 맞네요. 간혹 저기 색 없음일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건 흰색이고 여기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테마 클릭하시면 기본에 들어가시면 여기 흰색 보여요.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 흰색 보이죠? 그래서 흰색 골라주시고 됐어요? 면색은 파란색 중에 연한 두 번째 연한 색, 무늬색은 흰색. 무늬 모양은 좀 복잡한 걸로 눈에 보이게. 제가 지금 마우스가 너무 커서 옆에 풍선말이 요게 마지막 게 체크무늬네요. 자, 마지막 거 클릭. 그럼 여기 위에 보세요. 무늬색, 면색은 연보라 같이 파란 흐린색이고 줄 색깔은 흰색. 모양은 요거대로 지금 들어와 있죠. 그쵸? 요렇게 바뀌는 게 면색, 무늬색, 무늬 모양이에요.
여지껏은 우리가 무늬 모양을 선택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보였던 거고, 무늬 모양만 골라주시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 클릭.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저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작업했어요.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또 들어가서 지우고 하실 필요 없이 지금처럼 잘못돼 있을 때는 되돌리기 하시면 돼요. 여기 왼쪽으로 꺾어져 있는 화살표가 되돌리기, 요거 클릭하면 없어져요. 자, 저처럼 커서가 엄한 데 있으면 엄한 데 생기니까 반드시 이 글 안에, 난 불안하다 싶으면 블럭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커서를 정확하게 안에 두시고,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면색은 아까 우리 오피스 쪽에 있었죠? 두 번째. 무늬는 흰색. 그 다음에 체크 무늬. 그죠? 여기 2mm, 여기도 2mm. 이렇게 했어요. 설정. 그럼 요 글 안에 딱 들어오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했던 거.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3번, 5번까지 해주시면 되고, 3번, 5번까지.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또 하고 또 하면 1번, 3번, 5번도 하시려고 하면 어때요? 또 여기 커서 두고 여기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마우스 모양 복사라고 있어요. 모양 복사. 자, 커서가 여기 첫 번째 단에 우리 지금 무늬 놓고 색깔 넣었던 이 부분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모양 복사라고 있네요. 모양 복사. 보이세요? 얘도 편집 탭 안에 있는 메뉴예요. 모양 복사. 자,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도 붙이고 여기다도 붙이고 싶다. 그럴 때는 커서가 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모양 복사를 클릭해요. 모양 복사. 자, 지금은 글자 모양을 복사할 거니 문단 모양을 할 거니 다 할 거니 물어봐요. 그죠? 글자 모양 할 거니 문단 모양 할 거니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두 개 다 할 거니 물어보죠. 저희가 보통 글자 모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처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써져 있으면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로 써지는데, 내가 여기다가는 무슨 다른 맑은 고딕하고 여기 두 글자만 궁서하고 막 이러고 싶을 때 있죠. 아니면 이 함초롱 바탕 글 중에 계속 몇 가지만 맑은 고딕으로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글자 모양을 복사해서 걔만 계속 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자 모양 메뉴에서 작업한 게 아니라 얘를, 이 체크 무늬 얘를 문단 모양에서 작업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단 모양을 복사해야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문단 모양 복사. 복사됐죠? 그죠? 그럼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또 모양 복사. 아이고. 모양. 이거 단축키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지금 아이고. 또 이렇게 되네. 아이고, 저장을 할 걸 그랬어요. 그죠? 자, 일단 다시 제가 불러올게요. 준비 파일 했었죠. 한글을 실행하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상태네요. 그래서 문서를 작업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꼭 저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장을.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그쵸? 문단 모양.
지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 처음에 여기 상태에서 문단 모양 복사해서 문단 모양 복사했죠. 그죠? 그럼 얘가 복사가 돼요. 이 모양이.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들어와서 모양 복사. 여기서도 들어와서 모양 복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얘를 저장을 좀 중간중간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모양을 그대로 나는 3번 문단에 5번 문단에 복사하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1번에 지금 작업을 해둔 여기에다 커서를 두시고 모양 복사 클릭해서 문단 모양이 나오면 복사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단 모양만 복사를 했어요. 얘가. 그 다음에 3번에다 대고 모양 복사. 얘는 블럭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모양 복사. 이게 단축키는 되는데 여기는 또 안 되네요. 희한하게. 희한하네. 희한해요. 이게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단축키를 안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되게 여러 가지 단축키를 처음부터 많이 알려드리면 그거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사하는 단축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 플러스 C는 요거는 뭐예요? 복사하기.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컨트롤 C는 복사하기라는 단축키예요. 복사하기. 좀 큰 걸로. 이거. 얘는 복사하기라는 단축키고 복사해서 붙이기는 컨트롤 V예요. V. 이거. 얘는 붙이기. 이게 이렇게 능이 있으니까 더 헷갈리죠? 자, 얘는 복사하기. 얘하고 얘는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쌍둥이 이렇게 나오면 쌍둥이가 티셔츠를 입었는데 하나는 컨트롤 C라고 붙어 있는 쌍둥이가 컨트롤 C라고 써져 있는 티를 입고 하나는 컨트롤 V라는 티를 입고 다니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단축키를 모르시는 분은 무슨 뜻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저 단축키는. 마치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래서 글자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기 위해서 우리 어저께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C를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고 여기도 보시면 단축키 모르시면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기라고 되고 끝에 보면 컨트롤 C라고 돼 있어요. 붙이기는 컨트롤 V 이렇게 돼 있죠. 단축키가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문서 작성하실 때 작업을 정말 빨리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안 잡아요. 마우스 안 잡고 그냥 타자로 막 키보드로 치고 다 단축키 눌러서 이렇게 해요. 저도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저도 아는 것만 알지만 일단 컨트롤 C, 컨트롤 V는 글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죠. 제가 얘를 갖다가 컨트롤 C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여기다 V 엔터 치고 V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계속 붙어요. 그죠? 한 번 복사하면 다른 걸 복사하기 전에 제가 계속 붙인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이 모양 복사 있죠. 모양 복사. 얘는 일로 갔더니 계속 복사만 하지 붙일 생각을 안 해요. 옆에 붙이기가 여기 있네. 그치 있기는. 그죠? 얘는 컨트롤 V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이 모양 복사는 또 단축키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Alt 플러스 C예요. 얘는 모양 복사예요. 모양 복사.
그래서 아까 모양 복사 들어가면 뭐가 뜨냐면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얘네들을 복사해요. 컨트롤 C, 알트 C가. 그래서 내용이 전혀 달라도 모양만 그대로 와서 복사를 하거든요. 모양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기본이 이게 맑은 고딕이죠. 맑은 고딕으로 모양 복사, 색깔도 바꿔볼게요. 빨강으로. 이렇게 모양 복사는 글자는 복사하지 않고, 글자를 똑같이 복사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어요. 지금 얘를 갖다가 제가 복사를 하는데 그 대신 모양 복사는 뭐냐면 블럭을 잡고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블럭을 잡고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 모양을 그대로 복사하려고 하면 이 글자 마지막 자리, 끝에 요 자리에다 커서를 여기다 두면 얘가 복사가 돼요. 이 검정색 글씨가.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글자 마지막에 커서 두시고, 중간에 두셔도 상관없어요. 이 글자 모양 안에 있으면. 이 상태에서 Alt C를 누르면,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어요. Alt C를 누르면 모양 복사가 뜨죠. 그러면 글자 모양만 복사해 볼게요. 이번엔 글자 모양. 그러면 뭐가 복사되는지 보세요. 그렇게 놓고 바꾸고자 하는 대상을 블럭 잡아서 Alt V, 아니 Alt C, 똑같아요. 바뀌었죠. 차이는 뭐냐면 Alt C로 처음에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블럭 잡지 않고 복사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써줘야 되나? 또 사라졌어요. 블런다. 아이고, 겁나서 뭘 못하겠네. 이게 왜 이러죠? 제가 이거를 빈 문서로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Alt C를 처음에 복사하실 때는,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복사할 때는 블럭 잡지 않고 문단 안에 커서만 있으면 돼요. 문단 안에. 붙이실 때는, 이상하네 오늘. 얘를 부르지 말고 내용은 여기서 쓸게요. 불안합니다. 자, 일단 얘는 복사해서 갖고 오고. 이렇게 있을 때는 Alt C, Ctrl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자를 복사하기 때문에 그 복사할 대상을 블럭을 잡죠. 근데 모양 복사 같은 경우는 블럭 지정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그 대신에 붙일 때, 모양을 복사할 때도 Alt C, 붙일 때도 Alt C예요. 얘는 붙일 때도 Alt C인데 똑같죠? 단축키가. 그 대신에 붙일 때는 블럭을 지정해야 돼요. 내가 바꾸고자 하는 대상을 블럭을 잡아야 돼. 이렇게. 자, 이거를 그래서 아까 우리 전통을 내보 어디 갔죠? 계속 날라갔나 봐요. 그죠? 여기다 그냥 저장한 것 같아요. 여기다 그냥 해버렸네. 예제에다가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갖다가 다 원상복귀하고, 없음, 이건 상관없고, 얘를 없애면 상관없으니까 0. 자,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얘를
준비 파일이 아니라 이건 그냥 예제 없으신 분들 그냥 보시고, 자,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예제에서 저장하지 마시고 파일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셔서 지금 이 안에 있었잖아. 그쵸? 전통을 내보. 여기 말고 바탕 화면에 문서 작성 이 안에다 하세요. 예제에다 하지 마시고. 저 오늘 왜 이럴까요? 자, 저장했으니까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이 문단 모양 복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번에 해당되는 곳에 커서 두시고 여기 모양 복사 클릭하셔서 문단 모양 클릭 작업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커서 둔 상태에서 문단 모양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배경 색은 파란색 두 번째 체크 무늬 위쪽이 아래쪽이 이렇게 하고 설정하죠. 그럼 바뀌었어요. 자, 똑같이 커서 있는 상태에서 Alt C 이제 단축키로 할게요. Alt C를 누르고 문단 모양 복사를 클릭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컨트롤 C 5번도 컨트롤 C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중간 저장 한 번씩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 2번과 4번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할 때 여기는 면색 줬고 여기는 테두리만 줬잖아. 그쵸? 2번에 커서 아무데나 두시고 문단 모양 들어가셔서 자, 테두리 배경을 선택한 후에 테두리 선이 지금 선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테두리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안에서 선 종류를 원 이렇게 동글동글한 원 있죠? 원형 점선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굵기를 0.2mm 자동으로 돼 있어요. 굵기는 이 상태에서 여기 바깥을 해주기 전에 색상이 지금 현재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아까 저희가 여기서 파란색 두 번째 흐린 거 있었죠. 그쵸? 선 색깔은 제일 위에 짙은 걸로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모든 곳에 테두리 선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됐어요. 그리고 아까랑 같이 간격을 똑같이 2로 줘야지 모양이 똑같겠죠. 뭐 선이든 면색이든 채워져 있는 건 달라도 테두리 선에 따라서 안에 위아래 간격이 틀리면 또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테두리 선 할 때도 간격 똑같이 면색할 때도 간격을 똑같이 해주시는 게 보기가 좋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커서 두시고 모양 복사 했어요. 그 다음에 블럭 잡아서 붙이기. 얘는 안 붙어. 이렇게 되면 희한하죠. 얘는 Alt V Alt C Alt V Alt C 제가 요거는 아까 제가 요거 써드렸던 거 이거 한번 사진 찍어서 기억해 두세요. 사진 찍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얘네들은 무조건 다 블럭 잡아서 작업하셔야 되고 모양 복사는 문단이나 글자 모양만 복사하는데 얘네들은 붙이는 거하고 복사하기와 붙이기가 단축키가 같아요. 같은 대신에 처음에는 블럭 지정 안 하고 붙일 때는 블럭 지정해야 된다는 거. 요거 사진 찍어 두세요. 한번.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문단 모양에 관련돼 있는 거 지금 해드리면서 복사하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원래 이 내용은 없었는데 제가 복사하는 거 알려드렸다가 지금 사고가 좀 났죠. 컴퓨터 계속 꺼지고 막 이렇게. 자, 잘 기억하셨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문단 모양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도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만들어 볼 텐데 지금 열려있는 창 모두 닫으세요. 싹 닫으세요. 준비 파일에는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직접 만들 거예요. 다 닫으세요. 자, 한글에서는 지금처럼 글도 쓰고 그 다음에 글자를 꾸며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뭐 이런 것들 해봤는데 더 많은 기능이 있죠. 사실은. 표도 있고 표는 다들 이제 웬만큼은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이제 써보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한글에서도 그 도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로 만들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서 이제 그런 기능들 이제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 텐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도형을 만들어서 도형을 여러 개를 묶어서 뭔가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복사해서 쭉 해서 책갈피 있죠. 우리 책 같은데 이렇게 책 보실 때 어디까지 읽었는지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책갈피 그거를 한번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시간이 좀 쉬는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중간에 또 끊겨도 이해해 주시고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형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책갈피를 해볼 텐데 도형을 어디에서 그리시면 되냐면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데 안 들어가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편집에서 웬만한 거 다 해요. 모양 복사, 문단 모양 뭐 이런 거, 글자 바꾸기 이런 게 웬만하면 여기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도형이라는 메뉴가 있죠. 표, 차트, 도형. 그죠? 자, 그 중에서 도형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도형 클릭. 한글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무언가를 그리거나 이렇게 그림에 관련돼 있는 전문 프로그램은 아니잖아. 그쵸? 문서를 작성하고 간단하게 꾸며주는 정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는 않아요. 보통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는 도형을 이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글을 부각시키고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만 해도 굉장히 도형이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엑셀, 그 한글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직사각형, 타원, 뭐 직선, 곡선 몇 가지 요 정도만 있어요. 요 정도만.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할 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 중에서 세 번째 거 왼쪽에서 세 번째 직사각형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 자, 도형 중에 직사각형 클릭. 그러면 무언가를 그리기 위해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바뀌어요. I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글자 쓰기 전에는 I자 모양인데 도형을 클릭해서 나 얘 그릴게요 라고 이제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직사각형인 이유는 내가 사각형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가로 세로가 똑같은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물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너비가 얼마, 높이가 얼마 이렇게 해서 수치가 나오지만 우리가 이 수치를 맞춰주면서까지 그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그리실 때나 아니면 동그라미, 타원이 아니고 정말 동그란 동그라미를 그리실 때는 그리실 때 얘를 어떻게 그냥 드래그 하시는 게 아니라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채로 그리면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단축키는 대부분 다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왼쪽에 있는 Shift, 왼쪽에 Alt 키를 누르셔야 돼요. 자, 왼쪽에 Shift를 누른 채로 제가 어떻게 삐뚤게 막 그려도 정사각형만 그려져요. 여기 위에 수치 보이세요? 지금 높이, 너비가 똑같죠. 계속 어떻게 하든. 그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서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똑바른 정사각형이 그려지죠. 이렇게. 저 아무렇게나 그렸고 수치가 48.68 이렇게 소수점까지 똑 떨어지게 정사각형이 그려졌죠. 자, 여러분들도 자, 도형에서 사각형,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대각선으로 그리실 때 위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하셔서 그리시기 전에 이미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세요. 그려보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마우스로 도형 테두리에, 이 속에 저는 색이 이미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아무 때나 대도 이런 모양이 뜨는데, 색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기본이 이렇게 돼 있네요. 색이 없으신 분들은 이 안에 이렇게 I자 모양이에요. 이럴 때는 도형이 선택이 안 되고 마우스 포인터를 사각형 테두리에 맞춰야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자, 확대하면 안 보이네요. 테두리에 이렇게 두시면 화살표와 촉 끝에 점선 사각 모양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저럴 때 더블 클릭해야 개체 속성이 떠요. 다시 직사각형 그리셨으면 안이나 바깥에는 암만 마우스 포인터가 모양이 안 바뀌죠. 테두리에 맞추셔야지만 이렇게 바뀌어요. 모양이. 저렇게 화살표와 점선 사각 모양이 보일 때 따닥 하고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 떠요. 개체 속성. 얘는 뭐냐면 저 직사각형을 채우기에서 무슨 색깔 넣어줄 거고 선은 어떻게 해줄 거고 그림자 효과는 어떻게 해줄 거고 이런 식으로 저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저희는 채우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현재는 색 채우기 없음 여기 선택이 돼 있을 거고 그 밑에 색을 선택하시고 색을 선택해 주시고 면색도 클릭해서 여기 그 색상표를 이렇게 꺼내 놓으세요. 저희 아까 문단 모양에서 했던 거랑 같아요. 여기도 무늬색 무늬 모양 있죠. 기본은 무늬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색만 되어 있는 거고 아까처럼 무늬 넣고 싶으면 무늬 색도 골라주시고 가로줄인지 세로줄인지 체크무늬인지 여기서 또 골라주시면 되고 저희는 색만 색칠할 거예요. 면색. 자, 노란색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요거 클릭. 저랑 색깔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채우기에서 면색을 노랑으로 골라줬어요. 그리고 설정하고 나오세요. 자, 채워졌죠? 근데 나는 정사각형 말고 마름모 그리고 싶은데요. 이러실 수 있어요. 마름모는 이렇게 뾰족하게 위아래가 뾰족한 거죠. 근데 이 도형 안에는 마름모는 없어요. 사각형 타원만 있죠. 그래서 마름모를 그릴 땐 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도형을 한 번만 클릭해 보세요. 이제는 안이 채워졌기 때문에 색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터가 테두리가 아니더라도 이 안에 와도 바로 이런 모양으로 바뀌죠. 이런 모양일 때 한 번만 클릭. 그러면 클릭 안 했을 때 메뉴랑 도형을 클릭했을 때 메뉴가 달라져요. 그죠? 지금 이 도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도형으로 할 수 있는 메뉴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됐죠? 이 상태에서 얘를 돌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회전시켜버리면 마름모로 바뀌겠죠. 그쵸? 자, 회전은 어디 있냐면 여기 오른쪽 끝에 있네요. 여기 회전.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면 왼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 90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체 회전을 선택해서 내가 마음대로 돌릴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잠깐만요. 이거 90도 돌려도 계속 같은 모양이잖아.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개체 회전을 클릭할게요. 지금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좌우로 바꿔도 똑같고 위아래로 바꿔도 똑같고 90도로 바꿔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처럼 개체 회전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를 클릭했더니 각각 도형 끝에 꼭지점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안에도 달라지고 여기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달라진 점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회전하는 그림으로 바뀌죠. 포인터가. 그죠? 희한하죠?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고 그림이나 도형이나 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작업하실 때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줄지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포인터 모양이 달라졌을 때. 자,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아갔죠. 자, 다시 도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회전에 개체 회전. 얘네들로 회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네들로 한다고 해서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돌리겠다. 개체 회전을 선택했죠. 그리고 나서 조절점의 모양이 바뀌었을 때 각각 꼭지점에 맞춰서 화살표 모양이 횡 하고 돌아가는 회전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도형을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다 뭐 넣고 싶은데 글자 쓰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위에 메뉴들이 도형 요거 선택했을 때 작업할 수 있는 메뉴만 쭉 뜬다고 설명드렸죠. 그죠? 이 중에 글자 넣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글자 넣기. 선택 안 하면 안 보이고 얘를 선택하면 보이는 메뉴. 글자 넣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면 여기 안에 커서가 생겼어요. 커서가. 여기 바깥에. 왜냐면 우리가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얘 기준으로 여기 커서 생긴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돌렸잖아요. 마우스 포인터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름모 바깥에서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상관하지 말고 자 여기다가 숫자 1 써보세요. 1. 저게 뭐예요 선생님 그러시는 분 계시죠 지금. 자 바꿔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얘를 가운데로 바꿔놓으면 일단 숫자는 왔어요. 그죠?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블럭 잡을 필요 없이 커서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하면 글자는 일단 가운데로 왔고 그 다음에 좀 키우면 되겠죠. 얘를 한 72포인트 80포인트 될 것 같아요. 80. 글자 크기를 바꿔주실 때는 블럭 잡고 숫자를 바꿔주셔야 돼요. 80포인트에다가 글자 모양도 좀 바꿔볼게요. 굵은 걸로. HY 경고딕 이렇게 좀 선명해졌죠? 조판부호는 없앨게요. 좀 삐뚤어진 것 같다 싶으면 다시 회전, 개체 회전 하셔서 또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렸어요. 자, 그래서 도형은 여기에서 그리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해 주셔서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되고 똑바로 동그랗게나 정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저 보통 타원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쵸? 원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난 동그랗게 그리고 싶어요 하면 클릭해서 Shift를 누른 채로 그리면 아무렇게나 그려도 동그랗게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색도 채우고 그죠? 글자 넣고 싶어요 하면 이 상태에서 글자 넣기 클릭해서 글자 2 넣고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쓰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지금 모양 복사했어요. 글자 모양 Alt C 눌러서. 그래서 이렇게 도형 안에 글자도 쓸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만들어서 얘하고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개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묶을 수도 있어요. 이거 묶는 거는 제가 이따가 해드릴 거예요. 혼자 막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 개체 따로 얘 개체 따로지만 같이 계속 움직일 거예요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 하나처럼. 묶어놓고 아니네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개체를 풀어버리면 또 얘 따로 얘 따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갈피를 있다가 이런 도형들을 이용해서 책갈피를 만들고 그 각각 뭐 사각형으로도 만들고 그 위에 동그라미 올려놓고 그림 넣고 글자 넣고 이렇게 만들어서 각각 삐뚤삐뚤 되어 있는 애들을
잘 배열을 해서 개체를 합치는 것까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도형 그리는 방법은 아셨죠? 여기 위에서 도형에서 선택해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색깔 넣는 것까지는 지금 같이 했어요. 저희 10분만 쉬었다 그러면 이 도형 이용해서 책갈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다 씻었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 왼쪽 하단에 빈 문서 1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옆에 플러스를 클릭해서 문서를 하나 새롭게 열게요. 이렇게. 자, 처음에 문서 작성하실 때 이제 우리 책갈피 만들 거니까 아예 저장부터 하고 할게요. 이건 제가 고장나서 문이 이게 닫힐까봐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저장을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그래도 문서를 덜 날려요. 그래서 빈 문서지만 이 상태에서 파일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저장 위치가 바탕화면에 문서 작성, 왼쪽에서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오른쪽에서는 문서 작성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책갈피. 자, 저장 위치 잘 확인하시고 파일 이름 책갈피로 해서 저장하세요. 엔터 치면 저장되죠. 그래서
문서 위에 제목 책갈피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 왼쪽 아래에도 책갈피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이러면 저장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 작업하실 때 또 파일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하실 필요 없이 지금부터는 요것만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계속 저장이 돼요. 바로 닫히네요. 제가 이게 어머 완전 닫혔네. 이게 돋보기처럼 이거 확대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게 아니죠. 요거였죠. 여기서 부르시면 또 헷갈리니까 제가 여기서 같이 부를게요. 얘는 닫고 이 상태에서 아이고 저는 계속 문제가 생기네요. 그냥 여기다 둘게요. 빈 문서 상태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책갈피를 만들어 볼 텐데 조금 전에 우리 도형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형 들어가셔서 아까처럼 직사각형을 선택하세요. 도형의 직사각형. 자,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 요 십자 모양이 생겨요. 그쵸? 이 상태에서 그냥 적당하게 길다랗게 이렇게 그려보세요. 크기는 상관없어요. 저 정도 비슷하면 되니까 저 정도로 선택해서 그려 놓으시고 그린 상태에서 다른 곳에 클릭하지 않으면 여기 그냥 점선들이 주변에 조절점들이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개체 속성 불러와요. 자, 이제 뭐를 해줄 거냐면 저희가 아까 채우기에서 색깔 이 면색 채워줬죠. 그쵸? 이거 말고 이것도 해줄 거지만 그 옆에 선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 탭을 선택해 보세요. 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직사각형을 그렸고 도형 안에는 직사각형하고 타원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변형을 주려고 하면 이렇게 아까 뭐 회전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각져 있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좀 둥글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각형 모서리 공률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에서 지금 현재 직각으로 되어 있죠. 그쵸? 끝이 각진 형태로 살짝만 굴리려면 둥근 모양, 조금 많이 굴리려고 하면 반원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반원을 선택할게요. 반원. 요거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공률을 반원으로 선택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선 탭 옆에 채우기 탭을 클릭하셔서 자, 이제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면색 클릭, 면색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기본 테마거든요. 여기를 색상 테마를 클릭하셔서 오피스로 바꿔요. 오피스로. 그 다음에 주황색을 선택할게요. 주황 클릭. 자, 저희는 개체 속성 들어와서 지금 뭐를 했냐면 선에서 반원으로 바꿔주고 채우기에서 주황색으로 바꿔줘서 딱 두 가지만 지금 작업했죠. 자, 두 가지 작업이 끝나신 분들은 설정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됐죠? 여기 책갈피 이제 모양이 좀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것만 덜렁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자, 이번에도 다시 도형을 클릭해서 직사각형을 클릭할게요. 도형의 직사각형 클릭. 제가 그리는 거 먼저 보시고 하세요. 이 상태에서 줄무늬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줄무늬처럼. 그 줄무늬를 아까 도형의 채우기에서 면색 그 다음에 모양 무늬를 내버리면 다 줄무늬가 들어가니까 또 얇은 줄무늬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는 직사각형을 여기다 그려서 줄무늬처럼 만들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 요 정도 쬐끄맣게 위에다 그려보세요. 드래그해서. 됐어요. 자, 아까처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불러서 채우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도 메뉴가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개체 속성, 모양 속성, 그 다음에 여기 페인트 채우기 그림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노란색을 선택할게요. 노란색. 그리고 봤더니 약간 삐뚤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가로폭이 너비죠. 너비가 얘하고 같아야지만 딱 붙어 있는데 지금 좀 떨어져 있고 좀 삐뚤어져 있어요. 일단 너비부터 맞춰볼게요. 지금 이 큰 도형 같은 경우는 너비가 여기 위에 있죠. 여기 보면 요게 가로, 얘가 높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확대를 하면 자꾸 얘가 닫혀져서 일단 저장했어요. 저는. 그리고 얘를 선택하면 여기 위에 보면 가로 모양은 요게 너비예요. 요게. 얘는 높이, 세로죠. 그쵸? 그래서 지금 너비가 23.28로 돼 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23.28로 해주면 이 가로폭 사이즈가 똑같이 맞춰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여기서 똑같네요. 23.28. 그죠? 아까랑. 근데 좀 틀린 거는 옆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드래그로 이동하시면 맞추기가 좀 어렵죠. 그죠? 비슷하게 해놓고 방향키로, 키보드의 방향키로 맞추세요. 방향키로. 자, 제가 쉽게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는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보시겠어요? 이게 그 그림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게 이런 거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맞추는 방법, 얘를 아예 오른쪽으로 좀 빼고 맞추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큰 도형을 먼저 클릭해서 선택.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채로 작은 도형도 클릭.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각자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Shift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은 두 개가 선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이런 도형들을 내가 일일이 드래그하거나 방향키로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삐딱하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놓고 어디 기준으로 맞출 거냐면 왼쪽 기준으로 맞추면 되겠죠. 그죠? 왼쪽 기준으로.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윗부분에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맞춤. 여기를 클릭하면 위 기준으로 맞출 거니 중간에 맞출 거니 이렇게 나오죠. 그쵸? 저는 지금 왼쪽 기준으로 맞출 거예요. 왼쪽으로. 자, 이 상태에서 맞춤에 왼쪽 클릭하면 착 하고 붙죠. 붙었죠, 두 개. 됐나요? 자, 이 노란색도 지금 보니까 검정색 테두리가 있어서 좀 안 예쁜 것 같으니까 자, 이 노란색을 다시 선택하시고 여기 아까 페인트 통에 채우기 했었죠. 그쵸? 그 옆에 보시면 선 스타일 있어요. 선 스타일. 자, 얘를 클릭해서 선 종류 선택해 주시고 선 종류 선택해 주시고 얘는 없네요. 없음이. 선 없음이. 이게 그건가요? 이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기서 해가지고 몰랐는데 자, 얘를 선택하고 선 스타일 중에 선 종류 이 첫 번째 거 있죠. 얘가 선 없음이네요. 이게 선 없음이에요. 자, 얘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커다란 직사각형에는 검정색 실선이 보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노란색에는 실선이 안 보이시죠. 그쵸? 요렇게 작업하세요.
자, 직사각형을 얇게 그려서 여기에다 올려놓고 얘하고 얘를 Shift 키 눌러서 얘 클릭, 요 조그만 거 클릭해서 왼쪽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얘는 면색은 노란색, 선은 없앴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볼까요? 한 이 정도?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밑으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줄무늬처럼 계속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지금과 똑같이 그리기가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쭉 그리면 되니까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똑바로 지금 우리가 어렵게 얘를 맞춰놨잖아요, 지금 얘 도형이랑. 그죠? 이랬을 경우에 똑같이 밑으로 내리는 방법은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동시에 눌러요. 컨트롤을 먼저 엄지로 누르고 이렇게 플러스 나오죠. 그 다음에 시프트 키를 검지로 눌러서 그리고 나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격은 좀 삐뚤삐뚤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막 이렇게 삐뚤삐뚤했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일단 복사만 하세요. 컨트롤 키,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동시에 눌러서 드래그 밑으로 하시면 저처럼 똑같이 복사가 되고, 지금 보시면 얘네 간격은 다 틀리죠 지금. 저 요것도 맞출 거예요. 이따가 아까처럼 여기서. 일단 대략 한 뭐 7, 8개 정도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려면 힘드시죠. 이렇게 여러 개의 도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도형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위에 보면 개체 선택이 있어요. 개체 선택.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달라지죠. 보통은 이런 모양인데 개체 선택을 클릭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었을 때 이 도형이 다 포함되게, 얘까지 포함되면 안 돼요. 이 노란 애만 포함을 시킬 거라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바깥에 것도 선택된 것 같은데 다시 여기만 이렇게 선택했어요. 얘도 선택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선택이 됐고 이 바깥에 것까지 지금 선택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얘는 빼고 싶어요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hift 키를 눌러서 얘만 클릭해서 빼면 돼요. 다시 여기 있는 직사각형들만 선택하기 위해서 개체 선택을 여기 위에 개체 선택을 클릭해 주고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 얘네들만 이렇게 블럭 잡아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절점이 얘네들 직사각형 주위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큰 직사각형까지 지금 같이 선택돼 있죠. 그쵸? 그래서 얘만 해제하고 싶으면 Shift 키를 눌러서 이 직사각형만 클릭해 주면 얘만 빠져요. 자, 제가 지금 했던 내용들은 이따가 다 필기해 드릴 테니까 일단 따라만 오세요. 그 다음에 얘네 간격을 맞추려면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아까 맞춤 클릭하고 맞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클릭하면 얘네가 착 하고 이렇게 줄을 서죠.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맞춤, 그 다음에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클릭하면 촥 하고 줄 서요.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마무리가 아니라 도형을 여기다 하나 더 얹을게요. 하나 더 얹을 건데, 자, 이 개체 선택 이런 얘는 한 번 선택하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얘를 없애는 방법은 키보드에 ES 시키를 띵 하고 누르면 사라져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애는 키보드에 ES 시키를 누르면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ES 시키는 이렇게 취소할 때 쓰시면 돼요. 취소할 때. 자, 다시 도형 클릭하고 이번에는 타원. 아까 우리 직사각형 옆에 원도 있었죠. 그쵸? 얘를 클릭해요. 원 그릴 거예요. 클릭. 그 다음에 얘도 동그랗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타원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안 그릴 거예요. 동그랗게 정원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보세요. 조금 올려도 되고 방향키로 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그렸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얘도 주황색 얘 똑같이 색깔 넣어줄 거예요. 자, 더블 클릭. 선은 그대로 두시고 채우기를 면색을 주황색으로. 여기서는 이 원은 색만 넣을 거예요. 주황색으로. 더블 클릭하시고 개체 속성이 뜨면 여기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서 채우기 버튼 눌러서도 돼요. 자, 설정하면 이렇게 색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자, 저장하기 한번 눌러줄게요. 저장하기. 여기까지는 닫혀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물 그림을 하나 넣을 거예요. 동물 그림. 동물 그림은 이 도형에선 그릴 수 없죠. 원하고 타원 뭐 이런 거 직사각형만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미 있는 그림, 그리기 마당이라는 곳을 클릭해서 자, 도형 옆에 그림은 뭐냐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불러오는 거고 도형은 말 그대로 직사각형, 타원 이런 것들 그리는 곳. 그 다음에 그리기 마당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리기 마당 클릭. 자, 우리가 아마 첫 번째 시간 때 초대장 뭐 이런 거 만들 때 여기에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기 마당에서는 왼쪽에서 선택할 쿠러미를 선택을 골라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그 안에 해당되는 애들을 고르면 되는데 저는 지금 캐릭터 연인에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림들만 지금 현재 보이는 거고 저희가 그릴 거는 뭐냐면 동물 그림을 그릴 텐데 자, 이 동물 그림이 어디 있냐면 그리기 조각에서 아이콘 동물을 찾아볼게요. 아이콘 동물. 캐릭터 말고 이 안에서 이렇게 마우스 굴리면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안 굴러가시는 분들은 아무 곳이나 하나 클릭해서 굴리시면 돼. 자, 아이콘 동물 중에 이렇게 또 내려보시면 쥐 모양이네. 쥐. 아, 얘 자체가 원이군요. 저는 원에다 그린 줄 알았더니 원을 그릴 필요가 없었네요. 자, 지우고 얘 지우세요. 자, 여기 지금 원 그린 거 있죠? 얘를 클릭하셔서 지우고자 할 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계속 뭔가를 더 알려드리게 되네요. 제가 지금처럼 도형을 그려놓고 아, 나 도형 이거 잘못 그렸다. 안 그려도 되는데 지우고 싶다 하시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돼요. 자, 다시 도형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 자, 지워 주셨으면 그리기에서 아까 선택했던 아이콘 동물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G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세요. 이렇게 되면 될 걸 어렵게 그렸어요, 제가. 자, 저 위에다 G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아까 그려봤으니까 그리실 수 있죠. 여기다가 우리 그 책갈피 구멍 뚫어서 여기다 실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서 구멍 뚫을 그 모양을 한번 여기 넣어 볼 텐데, 아까처럼 도형에 여기 원 클릭하셔서 여기다 조그맣게 Shift 눌러서 조그맣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셔야 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원에 색깔이 없으신 분들은 얘만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되죠. 얘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흰색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이 원이 안 보이시는 분 계시나요? 그렸더니 원이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도형 위에 얘네 그렸고, 그죠? 그리고 그 도형 위에 이 G 모양 그려 있었던 그리기 마당에 그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원을 그렸는데 얘네들도 여러 개의 그림을 우리가 겹쳐놨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맨 밑에 깔렸기 때문에 이 노랑이 보이는 거고, 이 노랑 위에 얘를 G를 그렸기 때문에 G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도형을 그렸는데 잘못 그렸는지 어쩌는지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조그만 도형이 맨 밑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맨 밑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원 클릭해 보세요. 원 클릭하시 여기 보면 도형 순서 있어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도형 순서. 맨 앞으로, 맨 뒤로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맞춤에서는 가로, 세로 뭐 이런 거 맞춰봤지만 줄 이런 무늬 맞췄죠. 그렇죠? 근데 도형이 앞에 있어야 보이고 뒤에 밑에 깔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큰 도형이 얘가 맨 앞으로 와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도형이. 이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이 도형 순서가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색 동그라미도 안 보이신다면 맨 앞으로 지금 맨 뒤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실 거예요. 저 안 보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 주변을 클릭해서 잘 조그마니까 잘 클릭하셔야 돼. 이게 이렇게 선택하면 난리 났다. 그죠? 얘를 잠깐 치울까요? 얘를 선택해 놓고 얘를 맨 앞으로 둬야지 얘를 올려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도형도 여러 개를 겹치다 보니까 순서에 따라서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요 작은 것 어찌됐든 작은 게 맨 앞으로 나와야 제대로 다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이 도형이 이 G 모양도 있고 조그만 동그라미도 있고 직사각형을 반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냥 직사각형 여러 개의 도형이 지금 합쳐져 있죠. 그 얘를 갖다가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도형이 섞여져 있을 때 이게 완성된 작업이라고 하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게 얘네들을 개체 선택을 눌러서 개체 선택을 클릭하셔서 여기부터 쭉 블럭을 잡아서 한 개로 묶어 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도형 마른 모랑 원 그려서 묶었던 거. 이럴 때는 필히 묶어 주셔야겠죠. 그렇죠? 묶어 주지 않으면 조금만 만지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개체 선택 클릭하시고 왼쪽 이 도형이 다 선택될 수 있게 왼쪽 위 꼭대기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쭉 드래그해서 도형을 다 선택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실 게 이렇게 선택된 도형 위에서 아무데나 바깥에 말고 이 도형 아무데서나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렇게 십자 모양 생기죠. 그죠?
이럴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아니면 여기에 그룹을 클릭해도 돼요. 그룹. 저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어요. 이 상태에서 개체 묶기를 클릭하시면 한 개로 묶여요. 클릭하면 이렇게 뜨죠. 개체에 입력된 개체 설명문이 사라집니다. 개체 묶기를 실행할까요? 우리 설명문 없어요. 상관없죠. 실행. 그러면 한 개로 이렇게 묶였어요. 자, 다시. 저는 주로 오른쪽 클릭해서 써봤기 때문에 그룹은 어떤가 볼까요? 여기도 있네요. 자, 이렇게 전체를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위에 그룹을 선택하시게 되면 개체 묶기, 개체 풀기 보이죠? 그렇죠? 묶었다 풀었다를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룹에서. 그래서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룹에 개체 묶기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 개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개의 도형인데 한 개로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 이거 똑같은 거 좀 몇 개 갖고 나도 갖고 친구도 갖고 누구도 좀 나눠주고 싶은데 그러실 때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되겠죠. 복사해서. 자, 일단 종이 용지부터 이 복사할 공간이 없어서 F7 누르세요. F7. F7 누르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고 가로.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여기 100% 여기를 쪽맞춤으로 바꿀게요. 전체 페이지 보이게 이렇게 쪽맞춤 여기를 이 부분 쪽맞춤 바꿨어요. 지금 돋보기 옆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클릭해요.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키 두 개 다 누르고 우리 아까 이거 직사각형 그릴 때 그렇게 했죠. 하나만 그려놓고 나머지는 전부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똑바로 복사했어요. 기억나시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복사를 했더니 얘하고 얘 사이가 지금 간격이 다 틀리죠. 이럴 때도 아까처럼 개체 선택해서 전체를 블럭을 잡으시고 맞춤해서 아까는 세로 간격 맞춰서 이 세로줄 맞췄죠. 노란색 줄무늬. 이번에는 가로 간격을 맞추면 탁 줄을 맞춰서 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근데 똑같은 모양 말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뭐를 할 거냐면 각각 모양을 바꿀 거예요. 모양을. 자, 이제는 얘네들을 다 줄을 이렇게 세워놓고 다 5개 정도 저 지금 만들었거든요. 5개? 너무 많나? 어쨌든 2개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모양을 바꿔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글에서 단순하게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을 만들 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책갈피를 만든 거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만들 뭔가가 또 생기면 저렇게 도형을 이용하셔서 지금처럼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를 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색깔 바꿔 놓고 그 다음에 위에 그림 좀 바꿔 놓으면 분위기가 또 싹 달라지죠. 같은 유형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거 띠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띠별로. 자, 지금 얘네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개체를 묶었기 때문에 이 G 모양만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G만 바꾸려고 하면 개체를 풀어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개체 풀기. 자, 이 모양 계속 뜨네요. 저는 ESC키로 없앨게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고 아까 우리 묶어줄 때는 그룹에서 요거 개체 묶기 했죠. 근데 이미 개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클릭할 수 없게 돼 있죠. 풀어야지 이제. 풀어서 이 G를 바꿀 거예요. 자, 그룹 개체 풀기 클릭. 그럼 다 풀렸어요 또. 그죠? 그러면 마우스로 요 G만 딱 클릭해서 얘가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시고 딜리트로 지워요. 그럼 이렇게 남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 다른 그림 넣어볼게요. 다른 그림. 자, 아까 G 어디서 그렸어요? G. 여기 위에 그리기 마당 클릭해서 여기서 그렸죠. 그죠? 자, 이번엔 돼지. 여기 안에 보면 돼지도 있어요. 자, 돼지를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안에다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렸어요. 동그라미 또 사라졌죠?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도 이 돼지 모양도 이 G 모양이랑 똑같이 크기를 한번 맞춰볼까요? 이 G를 잠깐만요. 제가 사이즈를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또 그룹을 풀어야 보기 때문에 G만 선택했을 때 29.84, 29.84. 얘도 똑같이 맞출게요. 그러면 얘는 다시 묶고 얘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29.84 엔터. 또 높이도 29.84 엔터. 이러면 크기는 맞춰졌어요. 일단 옆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맞춰봐요. 그 다음에 얘를 순서를 뒤로 맨 뒤로 하게 되면 이 밑에 깔려버리니까 그냥 뒤로만 하면 동그라미 나와요.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순서를 그냥 뒤로 했어요. 맨 뒤로 하면 이 직사각형 밑에 깔리니까 이렇게 해서 돼지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 색깔도 좀 돼지 색깔에 맞춰서 바꾸는 게 낫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얘랑 똑같은 색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색이 있을까 걱정이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이 노란색을 클릭하시면 노란색이 그냥 색칠이 되니까 채우기 옆에 요거 아래로 향하는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야 색상표가 떠요. 얘를 클릭하면 이 노란색이 현재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그냥 돼버려요.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옆에 삼각형을 클릭해서 색상표를 불러오는데 이 돼지 있는 이 하늘색 요거 민트색 요거를 지금 갖고 오고 싶은데 요런 색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똑같은 색을 골라오실 때는 뭘 클릭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 스포이드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요. 얘는 무슨 메뉴냐면 색 골라내기라는 메뉴예요. 색 골라내기.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이 색깔을 뭘로 하나 하고 클릭해서 이 맞춰보면 이 색깔 떠요. 이렇게 뜨죠? 이 색인지 이 색인지. 여기 미리 보기. 여기 제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뜨는데 여기가 오른쪽에 사각형 안에 선택한 색깔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스포이드 모양을 정확하게 여기에다 갖다 대면 잠시만요. 여기 색상표가 내가 원하는 색상인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확인하시면 돼. 자, 다시. 자, 여기 오른쪽 여기 했더니 바뀌었죠. 민트색으로 클릭하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똑같은 색을 색상표에서 내가 굳이 어렵게 찾을 필요 없어요. 색 골라내기 메뉴만 클릭하면 이렇게 찾아내죠. 됐나요? 그리고 저장 한번 할게요.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저장 클릭. 자, 그럼 그 옆에 것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바꿔볼 텐데, 얘는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얘는 개체 선택해서 얘만 이렇게 잘 잡으셔서 그룹으로 묶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 되면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야 얘가 하나로 지금 통일됐고, 그 다음에 얘도 작업할 거예요. 얘도 작업하기 위해서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 그룹의 개체 풀기. 개체를 풀어야 작업할 수 있죠. 그쵸? 저기 위에 G 그림 지우고 얘를 딜리트로 눌러서 지워서 여기에 다른 그림 넣을 거예요. 자, 아까처럼 그리기 마당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소2 소2 있죠. 소1, 소2 있네요. 자, 소2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요. 요거 아까 크기가 29.84였죠. 29.84 엔터. 여기도 29.84 엔터. 이렇게 해서 맞추고 여기 구멍 뚫은 동그라미 안 보이시죠? 걔를 보게 하려면 얘를 맨 뒤로가 아니라 그냥 뒤로. 여기도 있죠. 목록 단축 클릭하면 맨 뒤로라는 메뉴 있고 그냥 뒤로라는 메뉴 있어요. 뒤로를 클릭하면 점만 띵 나오네요. 좀 삐뚤어진 것 같죠? 그럼 이렇게 맞추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색깔을 아까 얘처럼 색 골라내기로 골라내시면 되죠. 그죠?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버튼 클릭해서 색 골라내기 버튼 클릭해서 요 색깔 하늘색 맞죠? 클릭하면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줄무늬 이제 좀 많이 보니까 좀 지겨운 것 같아서 줄무늬를 이렇게 하나씩 잘 클릭하셔서 이거 선택하면 또 다른 것도 선택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필요 없는 애들은 Shift 눌러서 클릭하면 얘네들은 빠졌죠. 그래서 줄무늬만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세요. 이렇게 지워보세요. 싹. 자,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림에 테두리가 없어서 좀 보기가 그러네요. 그죠? 얘네들 그냥 두고 얘만 제가 미리 좀 바꿔볼게요. 이 소그림 있는 애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보면 선 색깔 검정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서 테두리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까 이거 원 그렸던 거 있죠? 기억나시죠? 얘처럼 여기다도 동그라미 그려서 꾸며볼게요. 제가 먼저 그려볼게요. 원 클릭해서 Shift 눌러서 이거는 작으니까 복사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그려볼게요.
이거는 모양 좀 틀려도 돼, 크기. 그래서 동그랗게 그리는 게 예쁘니까 Shift 키는 저 계속 눌렀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그래서 이렇게 방향키로 좀 움직이고, 그죠? 대충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전혀 다른 모양이 됐죠. 이렇게 하나 틀을 만들어 놓고 전혀 다른 모양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마음에 들면 또 묶어야죠. 또 흐트러지니까. 개체 선택, 얘만 요렇게 블럭 잡아서 그룹 개체 묶기 실행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워볼까요? 얘는 두 개는 줄게. 세 개만 남겨보세요. 세 개만. 자, 세 개만 남기시고 얘 지금 개체 묶여 있잖아요. 이 물방울 무늬. 요걸로 하나 더 복사해 볼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꾹 두 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빼시면 똑같이 복사가 됐어요. 오늘 막 정신없죠, 지금. 따라 하시느라고 아마 정신없을 텐데, 이런 거 기능 따라 하실 때 필기하고 따라하고 필기하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냥 무조건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시고, 복습하실 때 영상 보시면서 메모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보시고 그 메모 보고 혼자 해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도 이렇게 교육장 현장에서 보면 제가 막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 그거 막 따라하지 않고 적느라고 막 정신 없으신 분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메뉴가 어디 있는지만 알고 그림을 딱 보고 뭐부터 그려야겠다 순서를 정하면서 하나씩 하시면 충분히 외우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따라 하시고 두 번째는 메모하시면서 들으시고 세 번째는 보지 말고 혼자 메모 보고 직접 그려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바꿔볼 거예요. 이제 얘를 자 오른쪽 얘 선택하시고 마지막 소 선택하셔서 그룹 개체 풀기. 소는 안녕 잘 가요. 보냈어요. 이제 다른 동물 그릴 거예요. 자, 소는 보내고 그리기 마당에 이번에는 말을 더블 클릭해서 뭐 크기 뭐 대충 이번엔 크기 안 맞출게요. 대충 그렸어요.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그리고 얘를 뒤로 해야 동그라미가 나오죠. 얘 동그라미. 그죠? 뒤로. 됐죠? 그리고 선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선. 요게 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색깔을 여기랑 똑같이 바꿔주면 더 좋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옆에 요거 색 골라내기 메뉴죠. 얘를 클릭해서 요 배경색을 클릭해서 똑같이 맞췄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그룹으로 묶고 실행 이렇게. 자, 정신없이 쫓아오신 분들 끝까지 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못 따라오신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영상 꼭 다시 보셔서 체크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 그냥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원리만 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원리를 위해서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걸 보면서 자, 책갈피 만들 때 처음에 뭐 했냐면 책갈피 만들 때 처음에 직사각형 그렸어요. 도형의 직사각형.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 더블 클릭. 개체 속성. 선 대배 둥근 모양 클릭. 기억나세요? 안 나실 것 같아서. 도형에서 직사각형 그리죠. 더블 클릭하죠. 선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 둥근 모양 반원이네요. 예. 반원 클릭. 그죠? 선 대배 반원을 클릭했어요. 여기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적어 드릴게요. 선 대배 사각형 모서리 공률에 이러면은 어딘지 아시겠죠? 제가 큰 틀만 설명드릴 거예요. 색 채우고 이러는 거는 이 안에서 채우기 들어오셔서 색 칠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줄무늬 어떻게 써야지 쉽게 이해하실래나. 줄무늬는 도형의 직사각형, 그죠? 얇게 그리기. 하나를 그려서 반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작은 직사각형을 Shift 키 눌러서 선택해야 되죠. 그쵸? 두 개를 선택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맞춤에 왼쪽 맞춤 클릭. 기억나시죠? 도형에서 직사각형에 색칠을 해야지 또 이해가 되니까. 색칠했어요. 똑같이 선에서 반원까지 이렇게 했죠.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얇게 그렸죠. 여기다가 뭐 대충 이렇게 그렸다 쳐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얘하고 얘를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두 개가 선택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지금 이 반쪽이라서 지금 다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하나면에 다 보일 거예요. 이 맞춤에서 왼쪽으로 맞췄더니 왼쪽에 촥 이렇게 붙잖아. 그쵸? 그리고 얘하고 얘 가로 사이즈가 맞아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더 넓히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맞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작은 직사각형을 여기 메뉴에 여기 개체 선택 기억나시죠? 개체 선택 클릭해서 얘를 드래그해서 골랐던 거. 아, 이게 아니고 이거는 뒤에 얘기죠. 그리고 그 직사각형, 작은 직사각형을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여러 개를 만들었죠.
그죠? 8개, 7, 8개 정도. 그 다음에 개체 선택해서 개체 클릭한 후 작은 직사각형을 쭉 드래그해서 다 선택했죠. 근데 필요 없는 애까지 선택이 됐어요. 쉬프트 누른 채로 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직사각형이 다 선택돼 있을 때 맞춤에 세로 맞춤. 세로 맞춤 클릭하면 얘네가 또르륵 똑같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기 마당, 아이콘, 동물 중에 G 선택, 드래그해서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그렸으면 줄무늬도 그리고 도형도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 맨 앞으로 바꿔야 되는 순서를 맨 앞으로 안 보일 때 조그만 동그라미 요거 안 보일 때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체 드래그하고 그룹에 개체 묶기. 그러면 한 개로 묶이죠. 한 개를 묶여서 크게 이제 한 개로 된 걸 또 선택해서 Shift 키, 컨트롤 Shift 요거 눌러서 요거 눌러서 여러 개로 복사를 하는 거죠. 여러 개로. 여러 개 복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옆에 돼지 놓고 소 놓고 말 넣었을 때는 수정하고자 하는 그룹에서 개체 풀기. 그래서 다른 그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돼지 이 돼지랑 같은 색깔 같은 배경색 찾기 위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색 골라내기를 클릭했죠. 그렇죠? 이 정도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자, 요거는 필기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형으로 책갈피를 만들어 봤는데 책갈피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도 그리고 직사각형 끝을 반원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복사해서 줄무늬 모양도 만들어 보고 그 위에 또 다른 그리기 마당에 쥐 모양, 돼지 모양, 소, 말 이런 그림들 겹쳐서 올려놨고 여러 개의 도형을 합쳐서 한 개의 형태로 또 개체를 묶었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는 도형 그리고 색칠하고 그 다음에 개체 묶고 개체 풀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이제 묶은 애들을 복사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다양하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정신없어 아유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복사하시면 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간단한 걸로 도형을 한번 더 그려봐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그려봐서 똑같이 그리라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이렇게 묶으면 되는구나. 기능들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기능들만. 그래서 이 기능들을 잘 이제 익히시고 나서 복습하시면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요게 완성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요게 5장 예제 이렇게 완성 파일이 있어요. 완성 파일이.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빈 문서 클릭해서 여기다 만들고 이렇게 똑같은지 비교 계속 하시면서 따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5장까지 저희가 한 거예요. 5장까지. 여기 예제 중 완성 파일 중에서 그동안 하신 내용들 복습하시기 위해서 이 안에서 완성 파일들 하나씩 열어놓고 연습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도형은 5장에서 책갈피 그렸던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좀 처음부터 들어오셔서 막 새로운 걸 배우시려면 힘드시니까 다음에는 6장 나갈 거거든. 6장에 해당되는 내용. 그럼 미리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아마 편하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